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MBC 경남이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도해드립니다. 봄철 농작물의 불청객인 저온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새벽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인데 특히 하동 지역 배과수원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 이후 유명해진 일명 물뽕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전현직 연예인 매니저와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에서만 치러지는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MBC 경남이 지난주에 이어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영민, 신은정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창원시 성산구에서 누굴 뽑겠냐고 물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44.8, 자유한국당 강기윤 35.7, 민중당 손석형 8.4, 바른미래당 이재환 3.4% 등으로 여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단일화 전인 1차 여론조사 때보다 여 후보는 15.8%포인트 올랐고 강 후보는 5.2%포인트 올랐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여영국 47.1%로 강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여 후보는 1차 때보다 16.3%포인트 올랐지만 강 후보는 비슷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정보 심판과 소속 정당, 국정 성공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의 순이었는데 한국당, 정의당은 1차 때보다 올랐고 민주당과 민중당은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통영 고성에선 누굴 뽑겠냐고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7.2%로 29.7%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27.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정 후보는 1차 때보다는 6.2%포인트 올랐고 양 후보는 6.9%포인트 내렸습니다. 투표 당일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양 후보 지지층은 87.3%가 끝까지 지지했고 정 후보 지지층은 91%가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 지지층은 38.2%가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지지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 후보를, 약 30%는 양 후보를 택했는데 정 후보는 1차 때보다는 2.7%포인트 올랐고 양 후보는 1.9%포인트 내렸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정보 심판과 소속 정당, 국정 성공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등의 순이었는데 한국당과 정의당은 올랐고 민주당은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경남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과 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봄철 농작물의 불청객인 저온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최근 새벽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하동 지역의 경우 배과수원의 대부분이 저온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하동의 배과수원. 겉으로 멀쩡한 꽃송이를 잘라봤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씨방과 암술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떨어지면서 얼어버린 겁니다. 2시부터 7시까지 영하로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5시부터 7시까지 영하 3도 이하로 저온 기간이 너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저온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사팬이 정상 가동됐지만 장시간 영하의 날씨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동의 배과수원 205헥타르의 85%인 175헥타르가 저온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설령 열매가 열리더라도 낙과를 해버리거나 상품가로 팔 수는 없죠.
지난 겨울, 거울, 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꽃 피는 시기가 일주일가량 빨라지면서 좋은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봄철 동상해 가입 면적은 하동 배 재배 면적의 4분의 1인 50헥타르에 불과합니다. 지금껏 저온 피해가 거의 없었고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는 농사가 끝난 기죠. 끝난 기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내년이라 보고 또 이 가지를 유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배 주산지인 진주를 비롯한 경남 대부분 지역의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하동보다 꽃 피는 시기가 늦어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남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초중순까지는 과수의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마약 GHB, 일명 물뽕을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가에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디론가 들어가더니 박스를 분주히 실어 나릅니다. 불법 마약류인 일명 물뽕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모두 중국에서 밀반입한 것들인데 국내 공급은 43살 A씨 등 전현직 연예인 매니저 2명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780만 원치의 물뽕과 졸피뎀을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 불법 마약류 1억 6천만 원치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평소 월급이 적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공급 총책이 400만 원을 주겠다고 고액을 준다 하니까 같이 근무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담을 거친 뒤 계좌에 돈만 넣어주면 구매는 가능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여러 곳을 돌며 택배를 붙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팔고 남은 GHB 1리터를 압수했는데 500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뽕의 경우 약 성분이 24시간 안에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검출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범죄에 이용되기가 용이하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국내 판매 총책 41살 C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새벽 시간 무면허 뺑소니 차량에 보행자 2명이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밤새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대리 기사들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창원역 앞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한 바퀴를 빙 돈 뒤 멈춰섭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2명을 친 차량은 피해자들을 차량 위에 얹고 15m 정도를 더 달리다 표지판과 충돌한 겁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서성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50대 남성은 하반신이 골절됐습니다. 2명 모두 대리기사들로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31살 김모 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몰던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잇따라 친 뒤 도로변에 있던 이곳에 세기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사고가 나자 현장 수습도 하지 않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 4명을 두고 달아났습니다.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집에 데려가 달라며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가 여기 아까 그 여자분이 진술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술을 먹고 그 사람은 차고위에 내려가서 태워주기 위해서 왔다 가는 얘기를 하거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렌터카를 몰고 있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김 씨를 추적하는 한편 무면허인 김 씨가 어떻게 렌터카를 빌렸는지 또 음주운전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다자간 국제교류 협약식이 오늘 진주시와 세계축제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진주시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50개 회원국이 가입된 세계축제협회와 원활하게 교류하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남강유등축제를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로페이의 경남 모든 시군 확대 시행에 따른 서부권 결제 시연이 오늘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청년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연에는 경상남도 서부지역본부 관계자와 도의원, 진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모여 제로페이 결제 시연을 펴고 가맹점 모집을 홍보했으며 가맹점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축사 신축 규제를 대폭 강화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함양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는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축산농가와 쾌적한 환경에 살기 원하는 주민 간의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양군이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은 마을 경계와 축사와의 거리를 소염소는 기존 200m에서 400m, 돼지는 800m에서 1.5km, 닭 오리는 1km에서 1.5km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천군 용주면 방공리 일원 임야의 우리나라 국보 150여 점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하는 합천국보 테마파크가 민자 사업으로 조성됩니다. 주식회사 합천국보 테마파크는 2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보 테마파크를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로 착공했으며 루지 체험장과 숙박시설은 오는 9월쯤 우선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에 따른 중국의 금한령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42명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1차로 하동과 통영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는 14명이 사천과 거제, 창원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상남도가 관광 코스를 개발해 중국 여행사 3곳과 단체 관광객 경나유치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결실이라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